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네요. 아, 잘했네요. 네, 박정훈 전 네. 단장의 판단이 적법했다. 네. 집단 항명 수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네. 판단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뭐 지금 박정훈 기피죠. 대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나왔네요.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심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공소 유지를 군 검찰에서 하다가 내란 특검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이제 항소 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완전히 된 거예요, 확정이. 그럼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직을 군사 경찰인 박정훈 대령에게 제대로 그 해당되는 보직을 줘야 돼요. 그동안 보직 안 주고 한 1년 반 있다가 몇 개월 전에 준 보직이 인사 무슨 처장인가 뭐 그런 자리를 줬어요. 군사 경찰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반 보병 인사 직능에 있는 사람이 간 자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는 완전히 무죄가 됐으니 저는 박정훈 대령을 이제 군사 경찰을 하는 자리로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은 정상화. 해병대에 뭐 수사단장을 다시 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진급을 시켜서 국방부에 조사본부 있어요. 거기 네. 군사 경찰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임무를 준다든가, 아니면 해군 본부에도 갈 수가 있어요. 해병대는 네. 그런 수사하는 자리에 보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 차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두희 차관으로 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이 갔으니 청문회가 끝나지 않더라도 지금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그 전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박정훈 대령에게 제대로 된 보직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네. 진짜 보면은 지금 박정훈 전 대령의 그 동안의 모습을 네. 쭉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너무 안타까우시고 네. 응원하셨습니까? 이제 항소 취하 결정, 그래서 이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도 기뻐하고 계시고 네, 정말 이제는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해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가운데 특검에서는 지금 VIP 경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기현 전 그렇죠. 사령관 조사 받았는데 사실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거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한 퍼즐이 한 80%는 맞춰졌다고 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네. 국방위에서라든가 또는 행안위에서 또는 뭐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퍼즐을 국정감사장에서나 맞춘 상태거든요.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진 게 두 개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서 지시를 한 부분, 네.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거고, 임성근 구하기에 이종호와 김건희가 얼마나 관여되고 어떻게 됐느냐, 이 두 개 분야죠. 원래는 4개 분야였는데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네. 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그다음 또 한 분야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 이 3개가 이제 키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네, 네. 김태호 전 1차장도 금요일에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 네. 그 일정도 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태호가 네. 중요한 증인이죠. 왜냐하면은 네. 경로를 했던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7월 31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브리핑을 남겨두고 그날이죠. 네, 그날 이제 비서관 회의를. 비서관 회의를 했거든요. 네. 11시 경에 안보 관련 수석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고 네.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차관, 그다음에 김기훈 국방비서관에서 한 임기훈. 6명 네. 각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해서 한 6명 정도 참가했다 그래요. 네. 6여 명이.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보고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때 막 경로를 하고 이제 전화가 가면서 이것이 왜곡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그렇게 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가했던 핵심 증인이면서 핵심 목적자가 김태호 1차장 그 당시 안보실 1차장이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김태호 1차장을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김태호 1차장이 또 거기에서 대통령이 경로하면 거기에서 가만히 지켜만 봤겠습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경로를 해서 네. 임성근을 빼고 뭐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고 한 이런 분야의 수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그 전에 사실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이 수사에 대한 기록을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박정훈 대령 팀이 수사한 거를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마 김태호 1차장도 보고를 받았을 확률이 있고 그랬을 때 김태호 1차장이 사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그리고 경로 이후에 사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수사의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이게 경로설도 경로설이지만 이 내란의 밤 이 네, 관련해서 김태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예, 내란 때도 윤석열과의 요 지금 소환은 이제 최상병 특검과 맞아요. 관련됐기 VIP 때문에 VIP 경로설가 전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내란 특검에도 부르지 않겠나 싶어요.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는 네. HID 부대들 방문한 적이 있고 또 HID가 포함된 어떤 TF를 운용을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조만간 부르지 않겠나 소환하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태호 전 차장이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는 전혀 뭐 조사도 제대로 받은 네.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 발 이제 물러나 있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는데 네. 이제는 특검이 조사를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젤레나님께서 김병조 의원님 저는 잘 모르는 군사안보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셔주신 오마이TV도 감사해요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젤리나님 모처럼 들어오셨네요. 아, 이분이 제가 라이브 하면 꼭 들어오시는 아, 그러세요? 지지자분이신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한 두 군데 다 틀어놓는 분이에요. 그러시- 오마이TV에도 틀어놓고 아마 줄리 김병주에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찐팬. 열성 지지자분인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검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네. 이미 그 최병 특검과 관련된 이 사건도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혀져 가고 있어서 네. 지금 저 오마이TV에서 박정호 기자님과 제가 이렇게 그 다시 구슬을 끼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맞아요. 그럼 이해가 금방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기 쉽게 네.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좀 되새기면서 다시 네. 살리면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사실은 뭐 임기훈 뭐 김동혁 뭐 여러 이제 사람들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네. 김동혁은 사실 직무가 배제가 됐는데 단장이 네. 검찰단장 직무 네. 배제가 됐는데 임기훈 지금 국방부 총장 전 네. 국방부실 국방비서관이죠. 네. 여전히 뭐 현직에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선택적인 뭐 직무 배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무 배제는 아마 그 검찰단장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업무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 내도 검찰단에서 항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바로 배제하는 게 맞고 임기훈 국방부 총장 그 당시 국방비서관을 했는데 국방대 같은 데는 총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좀 비껴 있잖아요, 이 사항과. 그래서 실제 그래서 아마 업무 배제는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소가 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본다. 업무 배제는 사실 군에서는 통상 기소가 되면 배제를 해요. 네.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사실 배제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네. 또는 지위에 문제가 되면 바로 배제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임기웅은 국방대는 요거와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안 시킨 것 같고 일단은, 검찰 단장만 이제 했는데 사실 이 관련자들이 대부분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대다수 진급을 해서 지금 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그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중간에서 전화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하던 박진희 그 당시 아, 군사보좌관은 진급해서 지금 56사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 해병대 그 부사령관도 지금 역할을 했거든요. 해병대 사령관 있고 그 밑에 부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7월 31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다시 불려가서 뭐 이렇게 이종섭이 지시한 그때 한 4가지로 얘기하던데 4가지를 받아 적어서 전달했던 인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인원도 관련자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해서 해병 2사단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해병대 사령부의 참모장도 그 사령관 이런 일이 있으면 김계원 사령관 참모장 그다음 박정훈 대령 이렇게 다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해요. 네. 참모장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는또 별로 수사선상에는 없고 지금도 진급해서 사단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정사항실에 파견돼 있던 경찰도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찰도 이제 서울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야, 다 영전을 다 했군요. 관계된 사람을 예. 다 영전을 하고 진급을 시켜서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추측을.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임성근 전 사단장 부인과 네. 김건희 측근이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임성근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발견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참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왜 V 경로, 그러니까 VIP 경로, 윤석열 경로가 있었냐? 그러니까 뒤에 누가 통상 있었냐? 그 임성근 구하기에 이종호, 김건희 뭐 이런 연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도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들 언론에서 내용을 보면은 네. 7월 28일 날 부인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한 14건 정도 통화를 하고 이날이 이제 언젠가 하면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박정훈 대령이 수사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유가족들도 알리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임성근이가 과실치사 혐의 8명 중에 포함이 됐다는 보고서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한 날이에요. 네. 유가족한테도 알리고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밑에 2개 사단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사단장이잖아요. 네. 그럼 핵심 사단장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가실치사 혐의로 있다. 그래서 그 사단장의 그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의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초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저한테도 31일 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임성근이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단장을 그만둔다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왜냐하면 7월 31일 날 원래 기자 브리핑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는 날이어서 네. 아침에 김계한 사령관이 제가 국방위 간사니까 전화를 해서 해병대 부사단장 사령관하고 수사팀을 보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 제가 물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핵심을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그만두겠다고 책임을 주고 그만두겠다고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날이 28일이에요. 이날 부인과 14통화를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보통 때보다 전화는 많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 날 또 9건, 30일 날 또 4건, VIP가 경로설 당일 또 4건, 뭐 이렇게 해서 평시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와 구명로비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에서 하필. 수사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자, 임성근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그때 신문에 예. 보면은 7월 31일 쯤인가 30일쯤인가 언론에도 나와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까지 공표가 됐던 것 같아요. 기정사실화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처럼 이렇게 군 지휘관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멋있다 생각했는데 31일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날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네. 다시 본인이 짐 싸고 있던 짐을 풀고 다시 사단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대로 예. 집단 항명죄로 입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고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못했었는데 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때 분열이 일어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예.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렇네요. 자,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벌써 다 됐어요? 예, 벌써 저희가 시간이 뭐 10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네. 빨리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네, 좀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관인 자격인데 네. 근데 전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의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걸 계속 퍼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무회의 네. 내용들은 비공개로 하는 국무회의들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비공개 회의를 본인이 정치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물은 걸 가지고 뭐 지시가 실제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예.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라고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처사인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처사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결국 그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진숙 네. 위원장 지금 뭐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이진숙 그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원에서도 주의를 받았잖아요. 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 지난 9월달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 보수 유튜브 채널과 SNS 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라는 그때 논란이 됐었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주의를 준 건데 이건 솜방망이 처분이거든요. 강한 처분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버티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를 뭐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국무회의도 참석해서 뭐 손 들고 할 말 있습니다 막 회의 끝나기 전에 네. 발언권 얻으려고 막 그런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이걸 이제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병주 우리 의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렇죠. 참 나의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시절인데 네. 그래도 지치지 말고 현안에 있어서 또 특검 상황에 있어서 하나하나 저희가 관심 갖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네. 우리 대한민국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앞으로 열심히. 오마이 TV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주? 왜냐하면 네. 특검 3대 특검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마이 TV에 제가 더 자주 나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서 하면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해야 시기 되는데 적절하게 네, 예. 열심히 한번 또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주불리 김병주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51만 넘어서 이제 100만에도 향해서 가고 있는 네. 주불리 김병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해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피서 오늘도- 예.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어떻게 해요? 그 더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네. 몰입을 하는 겁니다. 몰이. 예, 어떤데 몰입을 하면은 네. 그 더위로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독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음. 더 좋은 방법은 더 좋은 방법. 오마이 TV와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몰아보기. 몰아보기 그렇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그렇네. 와 재밌다. 더위 느낄 새도 없이 다 네, 날아가 버리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과거에 청문회 때나 또는 뭐 국정감사 때 최병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그런 거 찾아서 몰아보기 를 다시 한다든가 한번 되새겨보고. 하면은 그때 이미 다 다루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 그러면 특검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또 몰입을 통해서 주불리 김병주 오마이 네. TV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지만 그래도 저희 오마이 TV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시 40분에 제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특검 뭐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윤석열 영장 실질 심사가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현장 모습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마이 TV 윤석열 구속길에 서 있는 윤석열의 그 모습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1시 40분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11시 40분부터 최진봉 보이는 라디오 최진봉 황명선 방금 우리가 기자회견 현장 보셨죠? 최고위원 출마한 황명선 의원의 또 인터뷰 진행이 되니까요. 그 현장도 인터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